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일단 김준호 변호사가 좀 판결 요지 어떤 게 쟁점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이제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가 됐었는데 예. 기소된 액수가 전부 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이런 걸로 인정된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인정이 된 건데 물론 액수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인정받지 않은 액수보다 인정된 액수가 더 높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름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징역 5년 다른 분들 중에서 제일 선고형을 제일 높게 받은 거고 1심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지금 보석 상태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다시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받았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가는 문제거든요.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대선 자금 수사로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정치 자금 8억 4,700 중에 6억은 이제 인정된 걸로 방금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대선 자금 돈 받았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었고 이걸 어디 썼다라는 거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도 실제 수사 과정 나온 게 없는데 근데 저는 참 검찰이 참 이 기술이 참 뛰어나다. 왜 그러냐면 유동규가 이 정치자금 준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왜 무죄를 받았는지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유동규는 계속 자기가 돈을 줬다라고 했어요. 줬다. 근데 검찰은 뭘로 기소했냐면 김용과 같이 받은 측의 공범으로 기소한 거예요. 받은 사람으로.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계속 아니 유동규는 자기가 줬다는데 왜 받은 사람으로 기소했느냐. 변경할 생각 없냐. 우리 변경할 생각 없는데요. 그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을 주는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주기도 하고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소위 대항범이라는 건데 예. 주는 측에 있는지 받는 측에 있는지 하나로 결정돼야 돼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줬다 그러고 나는 받은 사람의 공범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예. 나는 이 공소장이나 수사할 때부터 그랬고 영장 보고 공소장 볼 때부터 말이 안 된다. 유동규는 주는 사람, 김용은 받는 사람이면 맞는데 유동규가 왜 받는 사람 공범이지? 결국은 이제 무죄 받았잖아요. 예. 뇌물 7천만 원도 이게 재밌는 게 주는 사람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받는 사람 금액에 따라 달라요. 막 10년까지 가요. 딱 거기에 걸리는 사건이에요. 13년 4월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규는 줬다 그러는데 뇌물을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김용은 어쨌든 받은 걸로 인정되니까 유죄를 됐고 완벽하게 준 사람은 다 봐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는 사람 만약에 받은 사람이 유죄면 주는 사람도 유죄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소하죠? 나 이거 처음부터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게. 그 부분은 그렇고 어쨌든 이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었거든요. 예.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판사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거냐 이 부분인데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유동규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민용, 남욱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같이 했던 사람들을 같이 진술해서 그 사람들이 일치한다라고 본 건데 유동규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돈 문제는 아니에요. 돈을 주고받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임이라든지 여기서 관련된 부분이라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선거 자금에 쓰였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건네갔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별개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거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선거 자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거는 기소된 것도 없고 수사 과정에 나온 것도 없어요. 근데 현 변호사님 의견과는 달리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최초로 판단한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하는 쪽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동 위례 백현동까지 줄줄이 사실 유동규의 입을 다 쳐다보는 상황이 될 거고 어차피 여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려면 한참 걸려요. 그동안 얼만큼 유동규의 입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괴롭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지금도 재판받으러 가고 유동규가 무슨 말 했다, 김용이 무슨 말 했다 가지고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슈를 덮고 있는데 오랜만에 민주당 이슈 들어도 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김용이 이렇게 유죄 판결 받았다. 이재명 대표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뭐 하는지 아무도 이제 관심 안 가져요. 그냥 국민의힘 이준석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간간이 뭐 사법 리스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유죄 확정 판결 뭐 대장동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표의 말이 총선 앞두고 본인 재판 얘기로 다 모든 언론을 잠식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기소를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는 어쨌든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김용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인정한 측근 중에 측근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사법 리스크가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외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냐와 예. 관련해서는 별로 없을 별로 것이다라고 없을 보는 것이다. 거죠. 왜냐하면 재판들이 전부 다 총선 이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선고라도 대부분 저는 총선 이후로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일 속도가 빠른 게 결국은 허위사실 관련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인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에 관한 심리는 끝났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관련한 심리가 진행 중인데 검찰도 증인을 엄청 많이 신청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검찰도 이게 4월 총선 직전에 결과가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길게 할 수가 오히려 없어요. 스케줄을 네. 좀 뒤로 네, 미루려는 그래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텐데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김용 혹은 정진상 이런 분들이 유죄가 나더라도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나 이런 건 관련해서 성남FC나 이런 건 관련해서 바로 유죄가 된다고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은 본인 이게 딱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유죄 판결 뭐 벌금형이든 뭐든 뭐 받을 가능성이 있냐 그 시기가 언제냐인데 요 두 개의 쟁점이 모두 저는 4월 총선 이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 문제가 가진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한 2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따로 해줬던 얘기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치르는 방식 관련해서 신문 일면 전략 이런 얘기를 좀 해준 적이 있어요. 당시 비대위원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 일면만 쭉 조간신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그날 당직자들의 어떤 업무 성과 평가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면에 나오는 게 너무 드물어졌고요.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오랜만에 나왔다는 게 이 뭐 김용의 어떤 재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하러 간다 이런 걸로 잠식되는 거는 유죄 확정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아예 이재명 대표의 말을 다 가로막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도 유의주시해야죠. 예의주시하는데 한마디 하면 예. 사실은 이 사건이 재밌는 게 결국은 쟁점이 이제 유동규의 진술의 신뢰성이잖아요. 예. 근데 8억 4,700 중에 6억은 주고 2억 4,700은 자기들이 썼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달 사고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사건에서도 나머지는 그러면 이 2억 4,700을 어떻게 썼는지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것도 진술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술밖에 없는 사건은 그 돈을 전달을 하고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거는 판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주변 정황은 좀 보겠죠. 예. 물론 아마 이게 뭐 그 진술 위증을 약간 교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진술을 약간 신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중간에 배달 사고 금액을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거 진술만으로 그것도 저는 참 의아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 봐야 되는 게 김용 부원장은 제가 그때 법정 출석하는 영상을 보니까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근데 딱 5년 받고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약간 협조적일 수도 있다 봐요. 근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 세밀한 판단할 수 있다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같이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극적으로 정치에 임하는 모습이 지속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도 야 이거는 좀 내가 왜 이런 걸 감내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앞으로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태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고. 저 약간 정정하면은 그게 2억 4,700이 아니라 1억 4,700. 알겠습니다. 1억은 전달 안 관심 했다는 없어요. 얘기인데. 그러니까